네, 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 어떤 재료들이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 오늘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일 고문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4개의 주제를 꼽아봤는데 그것부터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오늘 상승세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봄이 오는 걸까요? 쉬어가는 시장 속에 제약바이오 강세 눈에 띄고요. 일각에서는 미국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있었다 보니까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와의 이 키 맞추기 형식의 앞으로의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드만삭스에서 추천을 합니다. 방산주, 국내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특히 국내 방산주에 대한 호평을 이어놓으면서 오늘 방산주의 흐름도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도 점검 안 할 수가 없겠죠. 관련주들의 흐름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일단 5천만 원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5천만 원대 횡보하는 모습인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2월에 진입을 했죠. 이번 주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 텐데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죠. 제약바이오주 봄이 올까요? OX로 한번 알아볼 텐데 OX로 알아보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산다 안 산다의 개념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일단 고은님 지금 오해 의견인데 소장님이 중간을 드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지금 어떤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한 의견입니까? 아니면 보고 있는 섹터가 좀 있으십니까? 바이오를 전체를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4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인가 언제 바이오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4개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나 CMO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 개발의 업체까지 지금 다다르는 걸 원하는 바이오 시밀러를 거쳐. 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을 꿈꾸는 업체들 HLB나 박셀바이오 지금 별 움직임이 없죠. HLB 내년 5월 달에 가야 결과가 나오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사에서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공정을 좀 가공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는 이런 모델들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한양행 렉나자 그 학회에서 한번 붙은 뒤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나눈 기준으로는 레고캠 바이오랑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하나 뭐였죠 그거? 기억이 안 나네. 레고캠 바이오랑 저기죠. 예, 그래서 그 2개가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 2쪽을 공략을 해야 되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랑 관련주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미 아이센스나 동훈하나텍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당뇨병 관련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봐야 되는 것이 있다. 레고캠 바이오와 그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나셨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은 잠시 후에라도 좀 힌트를 주시면 유명한 좋을 것 종목이기 같아요.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거라고 해도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잠시 후에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또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세모의 의견이었는데 고모님은 그래도 고민 없이 들어주셨어요. 오해 의견으로요. 그러니까 배경이 전체 뭐였을까요? 제약바이오가 워낙 종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체가 올라간다는 건 얘기할 수 없고요. 최근에 좀 이게 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네. 상승세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가 이제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로 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인플루언서 그 김창욱 교수인가요? 갖고 이제 50대 알츠하이머 관련해갖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 직전에는 유전자 가위가 또 아주 히트를 쳤어요. 네. 유전자 가위 해가지고 편집 기술에서 유전자 가위로 이제 시작한다라면은
알츠하이머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이게 해결이 되겠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10년 이내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코로나도 3년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지도 못한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치료제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알츠하이머는 벌써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전자 기술까지 편집 기술까지 왔다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그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련 섹터 쪽에 이제 종목이나 어떤 걸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다. 문제는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어차피 뒷받침돼야 그거 연결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 이외에는 무슨 뭐 갑자기 이제 신약 개발을 이제 삼상까지 가서 이제 했고 로열티를 받고 뭐 수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지금 주가는 전혀 안 올랐는데 이 회사가 아마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올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CMO 관련, 위탁 판매 관련해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갖다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대장주격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약주, 바이오주는 덩달아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서 내년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내년을 기대하는 의견 속에서 괜찮은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일섭 소장님은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레고캠 바이오 정도의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좁혀서 종목 이야기까지 힌트를 좀 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추천 속에 방산, 우주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저희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역시 OX카드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국내 K방산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네, 아까 그 종목은 알테오제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호주가 관건이죠. 지금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네.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다 주둔하고 있었죠. 뭐 이 미군이 주둔하는 거를 트럼프가 그거 싫어하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또 재선에 모르겠는데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미군의 세계적인 부분에서 철수는 더욱더 가파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데 왜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이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호주가 쓰는 지금 전차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들여온 그 전차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탈탈거리는 거를. 그래서 이제 독일 전차냐 우리나라 전차냐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레드백이 더 비싼 가격을 써냈는데도 우리나라 걸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재선된다거나 재선이 안 되더라도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주한미군이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호주에 방산을 수출하는 그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호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호주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군이 만약에 세계적으로 주둔 기지를 늘릴 때 탱크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사례가 트렌드가 되게 되면 좀 줄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호주 레드백이 본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본계약. 지금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다음 달에 있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또 뭐가 있죠? 폴란드 옆에 루마니아가 있어요. 그 루마니아랑 호주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K9 자주 보고 이 호주는 레드백, 사막의 독거미로 이름까지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호주의 그 본계약이 체결되고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수출 요거까지 왠지 지금 이미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는 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의 확실하지 않는가. 주가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하는 게 정석이겠죠. 내가 아무리 LIG 넥슨을 좋아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심은 LIG 넥슨이더라도 일단 확실한 재료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 쪽에 관심을 기울일 1등주를 때다. 무조건 하는 게 정상적이죠. 1등주요? 네. 후발주를 하면 서러워지거든요.
서러워지기 네. 전에 1등주를 보자라는 신희섭 소장의 조언이 담긴 방산주 이야기 들어봤는데 인성희 고모님도 오늘 두 분이 맞추신 것처럼 그 오해 의견으로 다시 한번 일치가 좀 됐어요. 방산주 하면은 실적은 어떤가라는 사실 물음표도 함께 공존하거든요. 앞으로의 실적은 좀 어떤 전망이 있습니까? 실적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도? 예, 올해도 좋게 나오고요. 내년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이 전쟁 무기, 방산 수출국이냐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2%밖에 안 돼요. 수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게. 중국도 5%밖에 안 돼요. 최대는 미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미국이 40%의 전 세계 방산 수출 비중이 40%거든요. 러시아가 16%거든요. 우리는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동유럽 쪽에 이제 폴란드 얘기 나왔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 뭐 K9 자주포 얘기 나오고 근데 중동 지역에도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신뢰가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성능이 이미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기 관련된 주이 한화가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LIG 넥스원 있고 그래서 항공우주 관련해서 뭐 또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쪽에 본다라면은 기존의 전 세계 수출의 2%밖에 차지 안 되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을 한다면 그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바로 주가로 반영되겠다라는 생각이고 하나 그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 봐도 작년에 240 영업인데 올해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1,000억이 모자 9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20% 이상이 1,200억까지 예상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면은 이것 말고도 관련된 종목들의 그 실적은 매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익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실적 가지고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지금 보이곤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내년 뭐 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뭐 한 해 올랐어요. 선반에서 꺾인다. 그런 것보다는 계속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산주, 우주 항공 쪽에서도 두 분은 긍정적인 매수 괜찮겠다 시그널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넘어가서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쪽 섹터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시장에서 많이 열어두고 있잖아요. 두 분 생각은 일단 산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현 구간 매수 매력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장님 어떤 게 괜찮습니까?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그냥 비트코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주보다. 비트코인이 그렇죠. 관련주는 그냥 관련주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아까도 지금 뭐 제가 그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네. 그 당뇨 관련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동문화텍이나 ISS를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는 없고 그거를 진단하는 업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대세 상승 완전 초입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네. 월봉 쌍바닥이 지금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대상승할 때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다른 자산으로 가져가 보는 게 낫다.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 투자나 뭐 이런 것들 뭐 그 간접적으로 뭐 소유한 거래소를 소유한 회사를 해도 좋은데 네.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만약 하려면 포트폴리오 5% 미만으로 하는 게 좋죠. 지금 주도 섹터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죠? 지금 주도 섹터를 그냥 해도 막 하루에 20%가 칩셋 미디어 같은 거 20% 오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서 급등 그 변동성을 저기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고모님은 어떤 관점에서 매수 괜찮겠다라고 보신 건지 근데 비트코인 내년에 사상 최고 가격까지도 지금 전망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만 뭐 이게 뭐 2021년도에 최고가일지 8,2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때 1억 다 넘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유가 100불 갈 때 다 넘는다 그랬어요. 네. 다 폭락을 했죠.
진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 아직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데 안정성은 답보된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면은 진짜 뭐 남미의 한 국가는 화폐로 자기네 지정 화폐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안정성은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이제 5천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갔냐?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시장을 그렇게 녹록하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 대체주로 또 이쪽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올해보다 내년은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뭐 신고가를 찍느냐 안 찍느냐는 또 가봐야 아는 문제고 거기까지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개 있어요. 뭐 우리기술투자든지 관련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련주들. 그다음 최근에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많이 올라갔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토큰이 3개가 있어. 김치 토큰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루나 테러가 있었어요. 이게 루나가 100불이 올라가다가 1원까지 떨어져 1원까지. 근데 최근에 루나가 거래가 돼요. 우리에서 거래 안 됩니다. 그 글로벌 가상화폐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15전에 지금 거래가 돼요. 15전에 거래가 돼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게 지난주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테라도 클래식이라는 걸 또 만들어갖고 또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판매를 안 하는데 그 위믹스 코인도 최근에 위메이드하고 연관돼갖고 또 얘기가 되면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토큰들이 상당히 올랐는데 그 관련주들 갤럭시 관련해갖고 이런 거 그다음에 토큰에서 뭐 서울 옥션도 관련해갖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실적이 뒤에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두 분 매수 괜찮겠다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시다면 비트코인 시장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산타 랠리를 저희가 좋은 선물로 또 맞이해야 되는 만큼 한번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신일섭 소장의 한 줄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이격 조정 완료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좀 어떤 종목이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뭐 여러 군데서 말씀드려서 이제 알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장비, 부품, 소재 순으로 간다고 했는데 장비 가고 부품 리노공까지 간 다음에 소재 가기 전에 업태로 갔잖아요. IP 자산, 그다음에 그 칩리스, 팹리스, 저 오사트까지 갔죠. 그 순서가 끊긴 거잖아요. 소재로 가기 전에. 이제 소재죠. 오늘 솔브레인 가잖아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케미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장비 부품 소재 순인데 지금 소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종목 공개해 주셨고요. 인성희 고문님은 어떤 다음 주 전략을 갖고 계실지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조정 국면, 주도주가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2차 전지, 반도체 어디 볼까요? 다 봐야죠. 둘 다요? 다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그 상승하는 것도 많이 했고 뭐 미국이 신고치를 치고 그래도 우리 따라가긴 하는데 따라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내년 시장도 초반은 상당히 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했는데 장이 안 좋으면 어차피 가던 종목이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두산 로보티스 얘기 많이 하는데 분명히 연초에 조정 보일 거예요. 다음 주에 보여야죠. 오늘 거래되면서도 음봉 달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가긴 가는데 점점 두렵게 가겠죠. 두려울수록 또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 많고 그렇다 보면 주가는 예상외로 또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럴 강심장이 있느냐 그건 다음 주에 두고 보고 관련주들 뭐 레인보우도 이제 올라가다 또 말았는데 이게 확산이 돼야 좋은데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쪽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팹리스에서 뭔가 움직임이 HSPS도 움직이고 과거 움직이던 칩셋 미디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빠지면서 땅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확산이 조금이라도 종목이 확산이 돼야 장이 좋아지는데 그런 게 이제 반도체는 조금 보이는데 아직 로봇이나 AI 이런 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냥 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다음 주도 그렇게 장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은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갈 종목이 앞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주도주를 보자라는 전략, 다음 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키워드를 좀 알아봤고요.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